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일자 8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을 보실게요. CL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지웠는데 제가 세이브를 안 해서 그런지 지워야 될 것들 먼저 지우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우는 게 낫겠죠? 지난주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이 다운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월요일 날 시장의 불확정성이 많이 해소됐다고 느꼈는지 결국은 70.08 프라이스 레벨이랑 72.46 프라이스 레벨을 한 번에 돌파해 버렸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던 2월 13일 고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연결하는 그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 돌파하고 수요일에 컨펌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펌이 돼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 저항받고 동시에 74.27 레벨에도 저항을 받아서 빠졌다가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이 삼각형에서 수요일장이 형성이 됐고 그 목요일날 다시 치고 올라가서 다운 프라이스 채널 두 번째 거 이게 1번, 2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2번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리밋과 74.27이 겹치는 공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에 위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장이 시작되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지지받고 랠리를 시작해서 결국은 계속해서 랠리를 치고 한번 조정받았다가 74.27 라인에서 15분 봉입니다. 정확히 지지받고 다시 랠리를 이어가다가 75.67인가요? 75.67에서 세트를 했고요. 세트를 하고 나서 2시간 정도 더 마켓이 움직이다가 결국은 75.70으로 장이 마감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75.70 그 종가가 큰 의미가 없는 그 가격으로 보이죠. 그런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76.98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트렌드 라인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일로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은 거기까지 닿는 게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질 않았는데 뭐 여기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돼서 여기 어딘가에서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겠지만 지금은 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미 돌파가 돼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따로 그리질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쯤에서 이렇게 멈추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랠리를 이어간다면 이 트렌드 라인이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따라서 올라가고 76.98 이 업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 있는 78.25 이런 선들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의견이고 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 같은 건데 이미 12월 전 저점과 고점으로 만들어진 이 분홍색 핑크색 레인지가 있다고 익스텐디드 레인지가 있고 1월 3일 동안 형성된 1월 저점과 1월 고점 사이로 만들어진 이 빨간색 레드 레인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레드 레인지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결국은 3월 14일에 깨지는 상황이었죠. 물론 여기에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그런 뭐 SVB 뱅크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막 되고 CS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것 때문에 이제 쭉 빠졌지만 테크니컬 상으로 봤을 때 이 레인지가 돌파가 된 상황이고 이미 2월 13일 고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새로 채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형성했다는 뜻은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받고 내려오는 그런 장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도 금방 안쪽으로 들어온 걸로 확인을 하셨었고, 그리고 여기 신저점 15개월 신저점을 만들고 2주 동안 다시 올라가서 결국은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라인도 돌파가 된 상태죠. 아직 컨펌은 안 됐습니다만 돌파가 된 상태고, 지금 이 모멘텀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가 3월 중순 이후로 시프트 다운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시프트 다운해서 이 레인지를 형성했고, 이 레인지가 시프트 다운해서 이 레인지가 형성됐고, 이 그룹, 그리고 이 그룹,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불마켓이라고 보는 거죠. 불마켓이 있다가 사이드로 되는 레인지 무브가 들어서면서 이 레인지에서 다시 시프트 이 레인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 이 레인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레인지에서 시프트 다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점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시프트 다운해서 중간쯤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빨간색과 핑크색 두 개의 레인지 중간쯤이나 어딘가에서 다시 시프트 다운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봤을 때 여기서 그러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툴이 뭐가 있느냐 보면 제가 미리 그려놓은 게 있는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보면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옆에 이 번호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저점과 이곳에 있었던 이 고점, 다시 말해서 레인지의 이전 레인지의 상단과 새로 만들어진 저점을 가지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그 고점과 상단 리밋이죠. 상단 고점과 신저점을 가지고 만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봤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레인지의 고점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61.8% 라인이죠. 이 61.8% 라인이 76.09라고 나와서 그거를 프라이스 레벨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76.09 정도 되죠. 그래서 이 76.09가 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다시 저항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새로운 그러니까 76.09와 이 신저점인 64.36 라인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시 뚫고 올라와서 81.502 레인지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였죠? 이게 고점이 80.94, 81 정도죠. 81 정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원래 있었던 레인지를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상으로 이 76.09 라인 언저리에서 신고점을 로컬 신고점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고점과 이 저점을 가지고 새로운 레인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얼만큼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다시 반락을 해서 밑으로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있고 그런 경우에 다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지금까지 그려져 있었던 마치 1월 이후에 여기까지 이 위쪽에 있는 두 번째 프라이스 채널은 없었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을 뚫고 올라가서 안으로 들어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새로운 레인지 무브를 만들고 이 프라이스 채널 안으로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서 76과 64.36의 레인지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CL은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 76.09 라인이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저항선으로 쓰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미니 S&P 볼게요. 이미니 S&P도 이런 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에서 이 두 개로 그려져 있던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도지에서 4035.25에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장이 끝났는데, 월요일에 아니군요. 여기서 24일 날 여기 정도까지 해서 여기 저항선으로 닿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항선에서 월요일 장은 저항선 닿고 화요일 날 다시 밑으로 빠졌다가 수요일 날 다시 랠리를 시작을 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컨펌이 됐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확 치고 올라가서 4100 라인도 쉽게 돌파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강력한 다운 트렌드 라인도 뚫고 올라가서 여기 더블 저항이 있는데도 그거를 일단 뚫고 장이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 동안 이 모멘텀이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금요일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쭉쭉쭉쭉 뚫고 올라갔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웠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연 이걸 뚫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지, 내려온다고 했더라도 4110 라인이랑 이 밑으로 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도 걸쳐 있어서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이 안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일지, 아니면 모멘텀이 확 죽어서 훅 빠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뭐 매크로스코픽 상이나 여러 가지 뭐 옵션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장이 빠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만, 뭐 그런 건 매크로고요. 테크니컬 상으로는 계속 모멘텀이 지속되는 걸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올라간다고 하면 4202.25까지 여기까지 오는 저항선이 있고, 이 저항선도 다른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도 나름 강력한 트렌드 라인이죠.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에서도 지지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 있는 4202.25 프라이스 레벨이 만나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려올 때도 내려오게 되면은 뭐 여기에서 일단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업트렌드 라인과 4035.25 라인이 이것도 여기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했던 나름 강력한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레벨도 이 근처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확률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밑으로 더 빠진다고 하면 뭐 그때는 지지 저항이 문제가 아니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레인지 무브가 다시 시작되는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뭐 크게 펀더멘탈 이슈로 빠지는 게 무슨 은행 관련된 무슨 안 좋은 소식들이 새로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걸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CPI 같은 것도 중순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안전하단 말은 좀 이상하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더하죠. 지난주에 23일 여기서 지난주 수목금이 이런 식으로 펼쳐졌고, 그리고 금요일날 약간 내려오는 방향을 틀었다가 갭 오픈에서 위로 시작했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빠지는 장이었고요. 그래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형성을 했고, 새로 트렌드 라인을 형성한 이후로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수목금 랠리를 강하게 형성을 했죠. 수요일장은 12,944 라인에 걸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장은 이 두 개의 레벨에서 레인지를 형성을 했고, 금요일은 이 레인지에서 시작을 해서 이 레인지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다가 결국은 모멘텀이 뚫어버렸습니다. 뭐 왜 어떻게 저항을 받았는지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15분 봉입니다. 올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슝 하고 튀어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장 막판에 다시 랠리를 시작을 했고, 장이 바로 끝나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더 지속이 된 걸로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장 끝난 이후로는, 금요일장 끝난 이후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걸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 라인, 이 프라이스가 여기서 찍은 고점, 이 고점이 지금 종가랑 거의 일치하는 그 고점이 13,308인데 13,808이 어떤 의미를 가진 프라이스가 아닌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뭐 딱히 전고점이 전저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계속 랠리가 지는 그 모멘텀이 계속 작용하다가 그냥 장이 끝나버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옵션 관련 이슈들이 확실하게 작용을 했다는 걸, 장 막판까지 이런 식으로 랠리를 이어갔다는 건, 그래서 그만큼 그에 반동되는 장이 월요일날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월요일 장이 갑자기 이제 그 차익 실현 같은 걸로 빠져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저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프라이스 레벨이죠. 이건 트렌드 라인이라고 안 합니다. 저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이 프라이스 레벨 정도가 되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전고점이나 그런 프라이스 레벨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눈에 띄는 저점과 눈에 띄는 고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라인이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그런 거 숙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 어떤 지지저항선이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근처에 어떤 다른 지지저항선이 딱히 없다 그러면은 이게 프라이스가 오다가 여기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트렌드 라인처럼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더 이상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프라이스 레벨에 저항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면은 여기 굉장히 강력한 13,740.75 라인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장이 빠진다고 해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빠지게 되면 뭐 굉장히 많은 프라이스 레벨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들이 있죠. 하지만 위로 올라갈 때는 모멘텀도 강한데 위에 딱히 보이는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하방은 굉장히 막혀있고 상방이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적인 아니면 장 분위기상 여러 가지 시장의 메커니즘 상으로 작용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스닥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2주 동안 지금 크게 움직임을 못 올리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있었고 좋은 일들이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또 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또 영향을 미치는 뉴스들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간을 보고 있는 느낌인데, 지난주에 24일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25, 26 이틀 동안 작은 주말 움직임을 보였다가 월요일 날 확 빠졌었고요. 그리고 다시 화요일 날 살짝 반 정도 반등했다가 수요일 날 다시 그 전주 레벨을 회복했고, 목요일 날 치고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빠져서 결국은 다시 27,902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이 하루 빼고 그리고 주말 빼고 계속 3월 19일부터 이 라인에 걸쳐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줬더니 이 트렌드 라인을 살짝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고점들도 딱히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인데,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면 그만큼 힘이 적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힘이 적다 보니 여기에서 27,902 프라이스 레벨과 여기 있는 이 상단에 있는 이 채널의 상단과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시고 계속 랠리를 칠 것이 아니면 이 업 트렌드 라인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지금 이제 꼭지점에 거의 다 도달해 왔고, 이 밑에 이 삼각형, 이 큰 삼각형이죠. 이 프라이스 채널 상단과 이 프라이스 레벨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넓혀가면서 계속 레인지 무브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 위에 있는 상단 레벨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안쪽으로 다시 떨어져 내려올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토요일, 일요일장 일단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이게 랠리를 친다고 했을 때 이 트렌드 라인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따라 올라간다고 해도 이 빨간 라인도 계속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가서 이 빨간색 라인에 닿는다면 이 빨간색 라인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빨간색 라인이 거의 패러렐하게 만나서 패러렐 챈더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32,436 레벨, 이 레벨이 그 다음에 강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레벨이고요. 그 전에 뭐 여기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주 많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은 레퍼런스 삼아서 그려 놓으면 30196이죠. 30196 31764군요. 31764 31764네요. 31764 이 레벨로 이 두 개의 레벨이 뭐 가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 3만도 뚫지 못한 상황인데 그 위에 있는 3만 1764레벨까지 생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딱히 눈에 띄는 전저점, 전고점 없죠. 프라이스 레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선과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과 이런 것들이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리 전부터 그려놨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움직임을 좀 보시고 그 다음 무브를 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여기 4월 3일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4월 3일 월요일 이 라인에서 이 노란 선과 이 상황단의 이 라인에서 어떤 식으로 장이 펼쳐지느냐가 다음 움직임, 2주 동안 아직도 방향을 정하지 못했었던 이 움직임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사이드 무브 할 수도 있어요. 그 레인지는 이 레인지와 뭐 이 레인지 정도 되겠죠. 그 레인지를 3월 22일에 3월 22일에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레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하자면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레벨에서 정확하게 지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의 레인지 무브를 하거나 위아래로 뚫고 내려오거나 그 위아래의 기준은 27,902의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디렉션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볼라틸리티가 세져서 리스크 관리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을 자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경제 위기냐, 뭐 은행권 위기니, 금융 위기니, 그 금융기관 위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금융기관 위기는 큰 산은 지나친 걸로 보이고요. 큰 벽은 넘어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자잘한 것들은 터져 나올 수 있어도 일단 크게 뭐 큰일이 벌어질 확률은 적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글로도 다시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페드가 계속 레이트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2%를 고수를 한다면, 그리고 2%를 고수를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2%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어치브 할 때까지 계속 그 레이트를 높게 유지를 한다고 공언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2%를 유지를 하려면 지금부터 월간 CPI가 최대 0.16 정도를 계속 12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2%가 됩니다. 근데 지난달에 뭐 0.4, 0.5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당장부터 0.16 정도 레벨로 12개월 동안 돼야 내년 2024년 2월, 3월 이때쯤에 2% 달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해도 2023년 말까지 2%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조정을 하겠죠. FOMC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다. MOM, 그러니까 월간 CPI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을 한다고 해도 4% 밑으로 내려간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 것을 뭐 피봇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차피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자산 가격은 또 확 튀어오르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페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시나리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고금리가 2023년, 2024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페드가 레이트를 내리니 안 내리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저보다 훨씬 대단한 전문가 분들이시긴 하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2년 이상 계속 4% 이상의 금리를 유지를 한다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서서히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어제 그제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거나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가 경제 경착륙으로 갈 확률은 뭐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레이트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연착륙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 하면서 레이트는 내리지 않고 2%될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나쁜 의미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달래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로 레이트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랠리 계속 칠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뭐 선물시장 있지만 뭐 이거 지금 레이트를 거의 그 CR 말고는 레이트고, 비트코인도 그 지수고, 지수 선물 두 개에 비트코인도 거의 지수성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 이 동영상이 지수 쪽 그리고 스톡 마켓에 굉장히 디펜드 되고 있고, 제가 다른 동영상 올리는 것도 나스닥 그 각 종목들이고 그 테크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 주식시장의 랠리가 그런 상황에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몇 주 동안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다시 불마켓이 시작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분간 언제 크런치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쓰시고, 물론 오를 때 같이 올라타서 프로핏 만드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될 거라는 기대는 잠시 접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닿는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마음에 드시면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나만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네,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내일, 모레, 일요일, 내일이군요. 내일, 일요일 그 주식 차트 분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